안녕하세요. 건강한 부자입니다. 우리는 냉장고를 매일 사용하고 많은 음식을 냉장고 속에 보관하는데요. 그동안 냉장고에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셨나요? 냉장고에 야채, 과일, 마요네즈 등 무심코 오랜 기간 보관해도 될 것 같았던 음식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잘못 보관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속에 독이 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성분이 좋아지는 음식과 무심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게 되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냉장고에 무엇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것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위험한지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음식 첫 번째,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미국 식품의약청이 도입한 단백질 소화 흡수율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불리는 달걀이나 우유와 함께 가장 우수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콩을 먹을 경우 소화 흡수율이 60%에 이르지만 된장으로 만들어 먹으면 85%, 청국장은 90%, 두부는 95% 정도로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천연식품 화학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신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루 25mg 이상 섭취가 권장되며 두부 100g에는 20mg에서 24mg의 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는 냉동실에 얼려 먹을 경우 건강에 더 좋은데요. 두부를 냉동 보관한다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두부를 얼리면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두부가 꽁꽁 얼어가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요. 100g 기준 단백질 함량이 6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부를 냉동 보관하게 되면 두부의 부피가 줄어들어 무게 대비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고 외부에 있던 수분이 얼면서 표면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식감은 고기처럼 쫄깃해집니다. 따라서 두부를 얼릴 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서 얼려야 합니다. 물론 손질하지 않고 통으로 얼려주어도 되지만 그럴 경우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을 뿐더러 이도 저도 아닌 식감이 되어버립니다. 두부를 얼리기 전에 먼저 키친타월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해주고 지퍼백에 담아서 얼려주면 좋은데요. 나중에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주거나 냉장실에서 해동시켜서 드시면 되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볶음은 물론이고 조림이나 찌개에 넣으면 양념을 잘 흡수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콩 두부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은 통풍 환자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통풍 환자라면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음식 두 번째, 식빵입니다. 바쁜 아침 샌드위치나 식사 대용식으로 많이 애용하시는 식빵입니다. 지금까지 식빵을 어떻게 보관하셨나요? 먹고 남은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빵이 딱딱해지고 식감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 안에서 빵이 차가워지는 동안 탄수화물이 빠르게 결정화되고 빵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빵은 당일에 구입해서 다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먹고 남은 빵이 있다면 실온에 보관하시기보다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잘 몰랐지만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마요네즈입니다. 그동안 마요네즈를 어떻게 보관하셨나요? 마요네즈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혹시 오래된 마요네즈를 짜서 먹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맛이 없거나 기름기가 많이 느껴지는 경우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마요네즈는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하면 식초와 기름 등이 각각 분해되어 마요네즈의 기름층이 분리되기 때문에 맛도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변질되기도 쉽습니다. 이처럼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와 식초, 식용유, 소금을 섞어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낮은 저온이나 또는 9도 이하의 온도에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식초와 식용유가 쉽게 분리되어 쉽게 변질되기도 하고 본연의 맛이 사라지고 기름 맛이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요네즈는 서늘하면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매할 때는 너무 큰 것을 사는 것보다는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적당량의 크기로 구매 후 드시는 것이 고관과 맛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마요네즈를 부득이하게 냉장 보관하신다면 냉장고 문 쪽에 최대한 냉기를 덜 받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를 실온에 보관하면 싹이 잘 생기고 햇빛을 받으면 껍질이 푸르게 변하는데요. 그동안 감자를 어떻게 보관하셨나요? 감자를 냉장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감자를 시원하게 보관할 경우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으로 변하고 감자의 육질에 영향을 주어서 단맛을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감자도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냉장 보관했다가 튀김을 하거나 120도 고온에서 조리를 하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할 만큼 독성이 강한 물질인데요. 따라서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고가 아닌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상자 등을 이용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감자를 상온에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나오는 싹을 늦춰주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여름철같이 더운 날씨에 어쩔 수 없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면 냉장고 내 신선한 부분에 8도 정도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음식 세 번째 마늘입니다. 마늘은 수분에 매우 취약한데요. 특히 껍질째 보관 중인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싹이 나고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꼭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껍질을 제거한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통마늘로 보관해야 한다면 습기에 곰팡이가 나지 않도록 밀폐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 5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키친타월을 깔아 냉장실에 보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방법을 활용하면 냉장고에서 2-3주 동안 보관해도 마늘이 상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음식 네 번째 양파입니다. 양파도 마늘처럼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그대로 두면 곰팡이가 피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와 악취가 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양파는 양파망에 담긴 그대로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에 걸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양파 보관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감자와 양파를 같이 보관하면 양파가 더 빨리 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양파와 감자는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을 벗긴 양파를 보관한다면 랩이나 키친타월로 잘 감싼 다음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한 달까지는 신선하게 양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음식 다섯 번째,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참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인데요. 공기나 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변질되기 때문에 보관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볶은 참깨를 짜낸 참기름에는 산패를 막아주는 리그난 성분이 풍부해서 그늘진 곳이나 상온에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도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기름을 냉장 보관하게 되면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 동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소한 맛과 향 둘 다 떨어질 수 있어 냉장 보관 대신 실온 보관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반대로 들기름은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요. 만약 산패된 들기름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뇌혈관이 막혀 각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심하면 치매의 위험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좋은 팁을 알려드리면 들기름과 참기름을 8:2 비율로 섞으면 미근한 성분이 더해져 영양소도 풍부해지고 보관 기간도 2배로 늘릴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건강하게 보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음식 여섯 번째, 꿀입니다. 꿀을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하다 보면 결정이 보이게 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꿀을 15도 이하에서 보관하면 결정이 생기고 저온에서 계속 보관하면 꿀 속에 포도당이 결정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꿀 중에서도 포도당 함량이 높은 자파꿀은 결정이 더 잘 생기는데요. 결정이 생긴 꿀은 40도에서 50도의 뜨거운 물로 결정을 녹이면 잘 녹지만 딱딱하게 굳은 꿀을 녹이려고 과한 열을 가하다 보면 좋지 않은 성분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실온에 그대로 두고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좋은 음식 7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으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뇌졸중, 심근경색, 암을 예방하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음식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를 상온에 보관해야 할지 냉장 보관해야 할지 집집마다 의견이 갈리곤 합니다. 대부분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맛이 떨어질 거라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냉장이든 상온이든 토마토의 맛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진은 상온과 냉장의 보관 차이로 인한 토마토의 맛의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실험에서 여러 품종의 토마토를 준비해 상온 보관은 20도, 냉장 보관은 7도 환경에서 4일간 보관해 놓은 후 맛평가 전문가 12명과 토마토 성분 분석기를 통해 토마토의 색, 단맛, 신맛, 과즙, 당도, 성분 변화율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 예상과 다르게 상온과 냉장 보관 둘 다 명확하게 토마토의 맛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토마토는 상온 냉장과 상관없이 보관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맛과 풍미가 좋으며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라면 냉장 보관하되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은 음식과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더욱 현명하고 건강한 식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모두 건강한 부자 되세요.